자, 먼저 의원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자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성리학과 주역, 지리, 천문학, 한의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전북 김제 부안을 지역구로 20대 국회에 진출하셔서 당당히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국회 예산별상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국회 농해수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경실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비롯 국정감사 우수위원 5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 300명의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 실적 7위를 기록한 분입니다. 먼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값 24만 5천 원을 가장 먼저 제안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종애 의원님께서 지금부터 동양사상 특강 오해와 편견을 깨는 강의를 60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말고 오늘 김종애 의원님의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름이 김종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유람대교도 현직 국회의원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을 빼고 단순한 동양학자로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좀 노심초사했습니다. 저 같은 아는 것 없는 천학 비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들어주시는 청중들이 이 넓은 지역에 한 10명이나 오시면 어쩔까 이런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강의 앞서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저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이 아마 16세기 전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의 가정 환경이 그래요. 가보경장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단발을 가장 먼저 상투를 잘랐잖아요. 상투를 자를 때 저희 집안은 아무도 상투를 안 잘랐어요. 저희 증조부가 그랬고 저희 조부님이 그랬고 저희 또 오늘 저 보관하신 분 상투 트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올해 연세가 94세신데 아버님이 아직도 상투를 들고 흰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런 가정에서 저의 의도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을 하면서부터 한자를 배우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특히 제가 또 타고난 바가 노드네요. 좀 멍청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바가 더욱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한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만은 제가 어느 정도로 노둔한가 하면은 말을 하면서부터 한문을 배워왔는데 한문으로 한자로 제가 제 이름을 못 씁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못 써요. 이렇게 한문이 어려워요. 왜 못 쓰는 거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결같이 이렇게 딱 작은 모음으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글자 하나만으로 이체차 다르게 쓸 수 있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말씀드려도 김자를 하나 쓸 때 전서, 애서, 해서, 행서, 초서, 진초, 장초, 과두 이렇게 10개 이상으로 쓸 수 있을 뿐더러 내가 성이 김가인데 김가를 50자 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공부한다는 사람이 내가 내 이름 석자도 못 써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안다 소리 할 수 없는 것이 한자야. 어디 가서 한문 다 잘한다 한다고 하면 나는 참 속으로 물그러미 바라봐줘요. 참 저 사람은 작품이 훌륭한가 보다. 어떻게 저거 스스로 잘한다고 할까? 문장을 못 만들고 지 이름도 못 쓸 텐데 저렇게 안다고 보니 참 대단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저는 제 이름도 못 쓰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이 누차 또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일이나 또 강의를 안 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자를 익히고 아버님을 도와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다 보니까 내가 본 저 지리산 속에 사는 분 도사인 줄 알고 나보고 사주부 하더라, 궁합부 하더라, 관상이 어찌냐, 풍수가 어찌냐 이런 것을 또 나한테 또 요구를 해요. 실제 제가 또 그런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뭐 여기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한자 한문을 익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방면과 연계가 돼 있어서 공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늘 틀려요. 예를 들면 아까 저기서 이제 인사 말씀하셨지만 저기 여기 계시는 중산 김금태 선생이라고 여기 오셨는데 아까 조영구 씨가 소개 말씀하셨죠. 78년에 정효주양 납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조야를 떠들썩이 했던 그 실화인데 그 실화를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영화로 만든 것이 극비수사라는 영화예요. 그게 유해진 씨가 주연을 했고 또 누구요? 그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그 실제의 내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극비수사라는 영화고 그 주인공이 김금태 중산 선생이고 또 이영돈 PD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음식도 많이 하는 이영돈 PD가 우리나라 전국의 역술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역술가가 가장 잘 신통하게 잘 맞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처음에 베스트 10명을 뽑다가 또 6명을 뽑다 그 중에 한 명으로 또 낙찰해서 뽑힌 사람이 여기 김금태 중산 선생님. 중산 선생님 한번 일어나고 계셔요. 그러니까 부족한 제 식견으로 볼 때 당금 천하에서 역술로 최고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디 가서 역술한다 할 테지. 우리 같은 이런 의원을 그만 놓아두고 초등급부가 어디 가서 무엇을 본다고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런데 또 여기서 내가 살짝 내달아가면 여보면 나보다 20살 제 양반이 입으로 78이요. 나는 56이고 근데 저렇게 훌륭한 양반이 내 제자예요. 그럼 나가 어떻게 되지요? 자기 올리는 방법도 가지가지지. 사실이요. 근데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거니 제 양반을 오다 가다 말하자면 서울 역전 광장에서 만났다 그러면 나보다도 20살 더 이상 잡순 양반이 내한테 땅 받아서 큰 죄를 해요. 그럼 내가 뭐 돼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나는 실제로 어디 댕기면서 한 번도 보한 일이 없어. 뭐 사주 본 일도 없고 관상 본 일도 없고 명당 본 일도 없어. 근데 공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한데 누구 못지않게 했어. 내가 진짜로. 풍수지리 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수백 권의 책을 갖다 읽었고 관상 책이라고 하면 또 수백 권을 읽었고 여러 책을 조금 짐작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다른 데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간략한 제 생각이고 이 정도면 내 소개는 잘 되었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서 본질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난 내 이름 숫자도 못 사는데 공장님께서 뭐라고 했냐 교학 상장이라고 있어요.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함께 자라나는 것, 서로 함께 크는 것 이것이 공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학 상장은 의미에서 또 유교부리요 가르치는데 이런 유파도 없고 또 신분도 없고 남녀도 없고 누구나 배운다고 하면 누구나 와서 배우라 하는 것이 공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 오늘 이 자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무식하지만은 문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 이해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오늘 강연을 보신 분이 풍수 관상 의학의 일감이 내가 의학 박사예요. 한의학 박사예요. 내가 공부를 어려서부터 해본 게 풍수학으로도 박사도 없더만 관상학도 없고 내가 할 것은 한의학 박사밖에 없더라고. 무엇인가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야 너 그런 거 공부해야 두꺼워서 똥도 못 닦는다. 우리 어머니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것은 정식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한의학 박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 박사는 우리 전라도 말로 포도시 따갖고 앉아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슨 근거로 해서 이러한 통칭 술수학이거든요. 술수학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동양의 사상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한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디딤돌식으로 건너뛰기식으로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시오? 크게 얘기해봐야 누가? 네? 주역. 주역 어려워서 못 읽어.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고 동양에서 베스트셀러는 사서삼경에 사서삼경 안에 지역이 들어가지요. 왜? 조조가 서양과 틀린 것이 서양은 신분제가 그냥 백작, 자작, 남작, 공작, 오작 제도가 딱 베껴서 움직이들 못했지만 동양은 신분이 자유로워서 나름대로 지금과는 다르게 이건 뭐냐 과거 제도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과거가 시작된 이래 과거의 근본 교재가 사서삼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세를 하기 위해서 식자들이 제일 많이 보았던 책이 사서삼경이에요. 그 중에서 송나라 이후에 이제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이 또 동북아 전체를 또 과거의 중심 교재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또 사서삼경이에요. 이러기다 보니까 동양에서 최고 베스트셀러는 사서삼경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 치고 사서삼경의 본질을 꿰뚫지 않고는 우리 조상들의 성향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과 우리 한번 끊어진 지가 100년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일단 공부 양만 놓고 가봐요. 지금 사람들 요거 아까 요거 왔다 가신 천정병원만 하더라도 뭐 3대 천재수계 쓴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뭐 천재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천재 아니고 일반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공부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책을 읽어야 하냐 최소한 책 81권을 완전히 외워야 해요. 도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 정도 해야 이제 공부 시작했다 이래요.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그걸 다 외워. 근데 영리한 사람은 어쩔 것이오. 이 정도로 그전에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 이 암기식 공부하지 말고 이해식을 하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가 못 읽는 어느 소리지 다 읽을 것 같은 자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 안 그래요. 실제로 못 읽는 게 그러지. 여기 우리 장병원 대표님 되게 소년 등고로 아주 뛰어난 또 제사 중에 제사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장병원 대표님 이렇게 머리가 훌륭해서 하면 81권 위든 못 읽을걸. 근데 그전에는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사서삼경이.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분과를 해요. 대과를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진사과, 명예과인데 진사과는 시구, 송사를 해서 이제 글 짓는 쪽으로 가고 명예과는 이제 사서삼경을 외우는 쪽으로 가요. 근데 기본이 그런 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취미생활에서 공부하려면 천문현상, 하늘의 별자리를 다 이해하는데 그거에 관계된 책이 수백 권이에요. 수백 권이면 최소한 50권은 외우고 있어야 해요. 또 그 다음 책 중간에 하는 것이 이제 풍수지리 이것도 최소한 수백 권인데 한 50권 이상 외워야 해요. 의학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100권 내지 150권을 완벽히 외워야 너 앞에 서서 그래도 너무 사랑방에 가서 서로 나근성시고 글자 하나 내놓으면 서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시 주고받을 정도 돼갖고 좀 괜찮다 소리 들어요. 그전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않고 무조건 그전 사람들 무시만 해요. 옛날 사람들은 무식이 갖고 옛날 사람들이 웃어. 시방 사람들 내가 상종해보면 성인이라 능지성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인이 아니어서 참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방 사람들 이렇게 상종해보면 그 똑똑한 사람들 서울국대 나왔다는 사람들 상종해보면 나나 빛깔일까 하더만 뭐 그 훌륭한 사람들은 비교하다 못하고 내가 만났던 진짜 대단한 공부한 분들은 어찌냐 만물박사예요. 무엇을 물어도 막힘이 없어요. 무엇을 근데 대충 무슨 정확히 얘기를 해줘. 이 정도는 돼야 안 그래요. 시방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자기 거 전문가고 많은데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정도 돼야도 모른다 그래요. 그 사람도 당신 이름 습자 못 쓰기는 매일반이고 나도 내 이름 습자 못 쓰기는 매일반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에이 과문건 비례다 너무 지나치면 애들이 아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했어요. 이거 모르는 게 그래요. 지가 책을 안 읽어본 게 그래요. 책을 외워보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책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쉽지 않아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동양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사서삼경 중에 무슨 책이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학 책이 제일 중요해요. 100페이지도 안 돼요.
이 사서가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인데 이 대학이라는 것은 원래 애기라는 책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면도 이천 선생이 뽑아놓은 것이야. 정명도 정치가 그 총나라 때 뽑아내가지고 하나 독립시켰는데 100페이지도 안 되는 것이 왜 이것이 중요한 거니? 동양 이 체계의 시작과 끝을 다 정해놓은 것이 대학이에요. 여러분들 국사책에서 퇴계 선생의 영남학파, 율곡의 기호학파, 또 같은 유학에서도 성리학, 양명학, 공양학 이런 거 있죠.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대학에서 싹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한 권만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자책에서 맨날 퇴계가 말하는 이기 호발설, 기발 율곡의 기발 이승 일도설, 이기 이론론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대학책 여기서 안 읽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오. 근데 그것을 여기 나와서 그것을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할 사람 내가 거의 없을 거라. 헛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시방. 자기는 헛공부한 것을 알면 괜찮은데 헛공부한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이게 농로거들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아무리 지금같이 이렇게 현실 생활을 하신다고 하지만 대학책 한 권 정도는 100페이지도 안 된 게 선생 모시고 선생이 왜 필요하냐? 오랜 세월 동안 지식의 축적이요. 똑같은 뭘 놓고 한자라는 것은 엄청 멍청한 놈 글이라 토를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다 틀려져 버려요. 여러분들 석가모니가 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고 있다 그죠? 그 일반적으로 하면 천상천하 우리 다 하나다 이렇게 표현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를 어떻게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 독종 일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천상천하에 오직 어찌 다 하나뿐이겠는가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한자는 보기에 따라서 선생에 따라서 완벽히 달라요. 그러니 토 안 띄고 읽는다는 사람은 나는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몰라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 안 띄고 읽어서는. 토를 띄어야만이 정확히 표현이 돼요. 그 토를 띄는 상황에서 대학에서 그것이 영남학파, 기호학파가 갈라져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대학은 대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학 한 권만 공부하려고 어떻게 하냐? 최소한 1년은 공부해야 해요. 아무리 영리해도요. 장병환 대표님 정도 머리 되는 양반이 1년은 해야 나같이 멍청한 사람은 3년이야 하고. 근데 시방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대학이 그렇게 어려워요. 대학이 뭐니 경일장과 전십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경일장은 것은 경이라는 것은 어디다 붙이는 거니 성현의 말씀한테만 경을 붙여. 그래서 성경 현인이 한 것은 전 성경 현전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책의 이 책 앞부분 이것을 공자가 한 말이라서 경일장 그러고 그 뒤에부터 10장을 전10장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니 공자의 제자 지음자의 말을 지음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전10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일장과 전10장 중에 없어져서 새로 채워놓은 주자가 채워놓은 봉암장 제5장 최소한 이 2장은 이해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조상들이 뭔 생각을 하고 살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수가 무엇이고 관상이 무엇이고 의학이 무엇인가를 대충 이해라도 해요. 그것을 모르면 이해 못해요. 그래서 대학을 알아야 하고 대학은 쪼개있다 여기로 오고 그 다음 저희가 또 꼭 동양화 그러면 주역을 먼저 사람들이 떠올려. 주역은 개뿔이나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어떻게 주역을 알아. 공자 같은 생이지지연 분도 주역을 위편 3절이라고 했어요. 가죽끈으로 맨 끈이 3번 떨어지도록 믿고도 내가 쫓게 부살았으면 알았을 텐데 한 것이 주역이요. 근데 무엇을 알 것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 그 주역을 주역이게 한 채 성리학을 성리학이게 한 것이 무엇이냐? 245자밖에 안 되는 저 북송 때 붉은 주자 말고 들저자 주령계 선생이 쓴 태극도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최소한 태극도설과 대학의 경일장과 제 전지 5장 봉암장 정도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주, 관상, 풍수, 천문, 지리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내 얘기 아니에요. 그전에 어른들 얘기야. 나 같은 사람이 뭔 내 얘기였어. 들은 대로 전해줘야지. 그런 게 이 두 개를 이해하는 거야. 그럼 어찌가 외화해요. 수학 때 가면 외화볼까? 나같이 부시는 사람도 그건 달라. 근데 시간 관계에서 다 뭔지 건데 글자 한자가 틀리는가 봐봐.
무거운 태극이 동해상해하고 쭉이요. 이 멋있다. 홍합장도 지방 위라고 내가 아무리 멈춰도 다 위라. 그러니까 내 잘난 전랑자가 나는 현인들이 좀 족탈 일국인데 그렇게 해야 그것을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들 시방세상 무엇이냐?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불과 30년 안팎의 인공지능 이거한테 인간 꼼짝 못해요. 진짜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 그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더냐? 이 동양의 인문학 속에 나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동양의 인문학을 대충 수박 거달기식으로 중화간상 쪽으로 보지 말고 진짜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새기면서 토치를 정확히 달면서 이해하면서 이것을 익혔을 때 인간이 살아있는 의미,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강의 앞서서 이런 데 잔소리 서설이 길어요. 이 동양 43년 81권으로 돼서 옛날 한문책으로 옛날 그 한지 백지로 되어 있을 때는 81권이 그 대학에서 첫 번째 말했던 경일장은 뭐라고 써요? 여러분 다 알아. 학교 때 싹 배웠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등하며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라 라고 했어요. 그거를 3강령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 무엇이냐? 대학이라는 돈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 명명도 인간이 하늘로부터 타고났어. 무엇을 도냐? 선한 마음, 맨자의 성선설계이요. 이 성리학은 선한 마음을 되었어. 그 명덕이라는 것은 인지소득 호천이 허령 불미하여 이구 중리하여 이응 만사자야라고 주장을 했다. 주석을 닮았어요. 그 명덕이 기본이요. 타고난 명덕을 내가 공부를 통해서 밝혀난다. 제 명덕. 명덕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바. 밝힌다. 동사예요. 밝힐 명자예요. 제 명덕. 앞에 명은 내가 노력한다. 밝힌다. 힘써 행한다. 이 말이에요. 명덕은 하늘로부터 받은 바에 선연무구한 바에 본연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퇴계하고 일곱하고 쌈을 맨날 어디로 했냐? 이응 만사자라는 게 응하는 자. 응하는 게 운동성이거든. 이 명덕이 운동성이 있냐 없냐예요. 퇴계는 운동성이 있다고 봐갖고 명덕을 무엇이라고 받는 거니? 성이라고 본 것이고 율곡은 그거 응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운동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운동성이 있는 것은 태극은 운동, 성은 이는 운동을 못하니까 이건 무엇이냐? 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딱 차이가 나. 같은 걸 하려고. 제가 뭔 말인가 이해 못할 것이니까 그냥 지금 넘어가.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거기 이해 못하면 영남학파, 그 기와파의 구별을 못해요. 이게 금방 이해할 것 같으면 누가 여기 앉아있어.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제가 제 신민이야. 내가 공부를 해봤어. 명덕을 했어.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해본 게 이거 그것이 좋은 것이 없어. 이것이 좋은 것은 공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너무고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과 공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누구냐? 내 아들, 내 처자, 부모여. 이것이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신민이야. 신민. 그래서 이것을 가제. 집을 가지려냐다. 내가 나 하는 것은 수신이고 아까 명명덕은 수신이고 명명덕을 했으면 나의 너한테 이것을 베풀고 소통을 해야 해요. 이게 신민이에요. 여기 스님이 쓴 게 이것이 무엇이냐? 신민은 하와중생이고 명명덕은 상구볼이요. 말만 바꿔놓지 똑같은 말이요. 그런 그 소리요. 어쨌건 내가 나를 밝혀야 하는데 밝히는 방법이 이제 어려워요. 이 밝히는 방법이 참으로 어려워갖고 논어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논어 제일 좀 하기 편해. 하기 쉽지 구려 여러와 그러죠. 배우고 있는 게 또로 기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이에요.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무엇을 배우고 익히느냐? 마음을 진짜 힘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게 열이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공부해본 게 누구하고 소통하지 못을 나 혼자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경지가 여러 경지예요. 그 다음 제 신민. 아까 말하면 하와등생. 이것이 무엇이냐? 유붕이 자원방명령 부영 낙과. 내가 해본 게 좋은 게 이 좋은 것을 나만 갖고 있지 않고 너한테 허락하고 나눠준 것이 이렇게. 나눠줘서 같이 소통하다 본 게 밖으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락이 갖춰져야
뭐냐 제대로 된 즐거움이고 이 즐거움의 자리를 얻으면 어찌냐 대장부가 돼요. 대장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천하지 광고예요. 넓은 광고 해갖고 나는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거요. 출세도 필요 없고 두기도 불능 비천도 불능 이어며 이무 불능구리 아무리 내가 이제 창칼을 들어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동심의 경지.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밥도 쌀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리가 들어가. 그래갖고 이것이 제대로 딱 어디에 맞아 떨어져야 하냐. 대학 3강령 다시 돌아와갖고 자 왔다 갔다 하는데 딱 하나로 끼어져. 다시 돌아왔고 명명덕 신민 시어 지선이라고 했지. 지선의 자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자리 그 자리야. 그러면 나 명명덕 신민 너 그다음 이제 지선 너가 같이 함께 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 지선의 자리야. 그걸 우리 그림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뭔 말을 찍고 나를 얘기를 해도 우리 함께 가자 그지요? 우리란 말이 뭐냐 우주자의 지자요. 우주의 하나로 소통하는 정신 이것이 우리요 우리. 그래서 나와 너와 우리 이게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예요. 유가 무고 무가 하나예요 이 말이에요. 이게 딱 그거죠. 불경으로 말하면 황사중 복계가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4개로 뺑뺑 돌아와갖고 사사 위에도까지 오면 360도 돌아와서 그 자리로 딱 돌아오면 너 나 우리 하나예요. 유가 무고 하나고 하나가 둘이 하나고 이 자리가 그 삼각령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틀리게 해서도 이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이 소리지 하나도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학문이 생기나고 어떻게 해서 종교가 생기나냐. 중흥에서 뭐라고 천명주의 성이 하나님 명령한 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소성주의 도요 수도주의 교훈디 하나님 명령했다니 하늘이라는 것을 놓고 인격신 하나님의 신으로 놓고 보면 종교가 통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 천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라는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있는 진리, 이치, 성품 이렇게 본다 보면 이건 당연히 종교와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계에서 외부의 외압의 힘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천주교를 믿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밖에요. 그 남인들이 정약용이나 정약종이나 정약전이나 이 삼 형제가 다 천재예요. 이승훈이나 이가완이나 남인 학자들 다 천재들인데 이 양반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 이 천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딱 맞아 떨어져. 누구도 이거 어떻게 못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 아까 이 학이라는 것이 이 공부하는 학도 학이고 그 다음에 이 불교로 말하면 참선,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기도, 나를 떠나고 무아경지에서 부동심의 경지로 딱 들어가는 이것이 종교 종파마다 다른데 유학에서는 이것을 정좌, 지경 정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모적이야. 하나만 잡고 쭉 가는 것이고 다른 생각을 안 해 일체로. 그래갖고 그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갖고 내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자리 이것을 중그려. 이게 중용의 희로애락지 비발을 이제 중그려. 인간의 그 오욕칠정이 발현되기 전의 상태를 중그러고 다리개 중절을 의지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오욕칠정이 나와갖고 백화티로 나와갖고 다 절차에 맞고 사리에 맞아서 천지이치에 부합경지를 화그려. 그래서 중화한단 말이에요. 이 중화의 경지를 이루는 방법이 가장 빠른 것이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명상이래요. 명상. 명상에 들어가면 부동심의 경지에 딱 들어가. 또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어. 그 다음에는 일을 실제로 휩써 행해요. 이런 것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까 중화에 말이에요. 독서와 특히 명상을 통해서 중후경지를 체득하고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화의 경지를 통해서 중화가 맞아 떨어져요. 근데 화하기 위해서 중을 하는 것이지 중하기 위해서 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원리요 질서. 근데 이것을 아까 말한 삼재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했냐. 일곱개서 일곱전서 이런 말을 해봤어. 유사직 일이 형성 뭔 일이 있을 때는 이치로서 일이 형성 그래서 써방선이 하는데 시간은 받고 이거 쓰다 보면 다 세버려. 다른 얘기를 나보고 한 30강이나 하라고 모르는데 유사직 일이 있을 적은 이치로서 응하고 독서할 때는 이성공리예요. 그 독서의 이치를 공부해요. 제2자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제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정죄와 수렴 차심하여 고요히 앉아갖고 막만이 떠드는 이 마음을 걷어들여갖고 적적 분기심하여 하여금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 불교에서도 적적 성성을 주장해요. 적적은 무엇이냐? 분기진념이요. 이 말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것을 없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적적이라고 해요. 성성은 뭐라고 하냐? 혼내듯이요. 적적하다 보면 장으로 떨어져 버려. 혼침 도고요. 그러니까 그것 하지 말자는 것이 뭐냐? 고요하면서도 살아있는 거. 이것을 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의 최고 자리가 적적 성성의 자리예요. 혼내듯이. 그 다음에 대월 상제라. 상제를 대도 하나님을 대운다. 율곡이 분명히 써놨어. 거기다가 율곡이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운다고 써놨으니 남인의 학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천지시를 보고 마태그레치가 쓴 것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동양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천주교에 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중용의 천억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시방 그것을 원래 그러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이고 여기서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이거요. 내가 아무리 이 소리 저 소리 백날 해봐야 백소리 안 들어. 시방 내 관상이 어찔까, 내 사주가 어찔까, 내 미래가 어찔까, 이것밖에 없어. 시방 여러분 그러죠? 솔직해서 좋네. 물 한잔 드시고 이제 관상 풍수해주세요. 실제로 끝난 게.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 실망할 거예요. 왜 실망하지? 나는 답이 쫙 나와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너 얼마나 공부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제 또 한 가지 또 들어요. 아까 이거 가장 중요한 제5 보망장에서 보망장. 보망장이 경물 치지장이거든요. 이제 없어져 갖고 주자가 거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여기다가 태극도서로 보망장을 써놨어요. 내가 이것을 왜 써놨는지 칠판한테 하나하나 새기면서 이해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모든 게 여기다 제5 보망장을 썼는데 보망장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동양 사람들이 사주 관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학이 삼강령 8종목으로 이루어진지는 알지요? 아까 말한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명명덕은 나 밝히는 거, 신민은 너 밝히는 거, 지어지선은 너 나가 함께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 나, 너, 우리가 있지요?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고 처음에 남게 유, 넘게 무, 그래서 다시 유무가 하나로 되는 거. 이것이 삼강령이에요. 8종목은 무엇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라는 것이 8종목인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편찬화가 8가지 종목이요. 8가지 종목 중에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심까지를 수신이라고 보고 나에 관계된 일이에요. 제가 치국 편찬은 치이냐 치, 넘에 관계된 일이에요. 이건 명명덕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냐가 아까 말한 주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것을 보망장에다 쓰는 거예요. 간상절치 정자제의 보조할리긴자 거기서 쭉 나와. 근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무엇을 여러분이 대학 제5장 경물치 보망자 중에 개 인신지령이 막불리지 거기부터 보고 대개 사람의 신령스러움이 막불리지 알지 아니함이 없어. 우리는 마음서부터 싹 알게 되어 있다. 선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주자 얘기요. 개 인신지령이 막불유지 다 알아. 그리고 거기다가 천하직물이 막불유리요. 천하의 모든 사사 물물들이 막불 이치가 있지 아니함이 없어. 다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치가 있는데 오직 유리에 그 이치에 있어서 인간이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고 다른 말로 공부하지 않고 참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아니해갖고 공부만 했으면 다 알아. 인간은 선언적으로 알고 있고 또 물건의 이치가 있은 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미궁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기재 이후 부진냐 그 노력을 하지 않아갖고 이렇게 멍청해졌으니 이러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가르쳐서 이것을 타개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로 대학식이에요. 대학이라는 큰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무엇이냐 처음 가르칠 때 필사학자로 모든 학자로 하여금 즉 범천하지만에 무릇 천하의 모든 하나하나 물건의 이치가 있다고 했죠. 그 이치에 나가게 해갖고
적자가 나갈 적자 이렇게 나가고 막 뿌린 이 지질이 이궁자예요. 그 이치가 이미 있은 게 그 이미 아는 놈을 더해갖고 아무리 먹자도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아는 것은 있어요. 그것을 발판 삼아서 거기서 나가라고 말이야 앞으로. 그래갖고 이구지구 그거는 그 물물 사사 물물의 최극점짜리에 나가갖고 지어 용역이 힘쓰면 오래 두면 이래도 그 계속 노력하다 보면 중물지 일단에 활용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활용관 통해 완전히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다 알아져버린 거예요. 맥힌 것이 하나도 없이 활용관 통해갖고 중물지 표류정지 모든 물건은 겉과 속의 이치까지 다 알아져서 그 중물지 표류정지가 뭘 이러지 않으면서 다 알아져버려요. 그래갖고 오시는지 전체다. 내 마음은 전체와 대용. 체라는 것은 마음이고 용이라는 것은 형이 화학적인 물건이 체용론이에요. 이게 체용. 이것은 불교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 성리학이. 불교를 설명할 때는 체용으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체가 완전히 떨어져 나온다. 체가 왜 떨어지죠? 날짜부터 우리는 신령스러움이 있었고 또 물건의 이치가 있으니 내가 신령스러움을 갈고 닦아서 노력하고 다음에 활용관통 허져갖고 다르지는데 어떻게 해서느냐? 물건에 내가 나아갔다고 말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양면각하고 차이예요. 여우가 지금. 그래서 경루를 궁구할 격자로 보는 것이 주자의 해석이고 저 양명의 해석은 격을 바로잡을 격자 있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전체적인 물 명의론이 받지 않으면서 다 밝아져 버렸으니 이를 일컬어서 경물이 나온다. 만물을 영건다온다. 또 그래서 알미 지극하다온다. 이게 공황절이에요. 글자 몇자 되지 않는데 내가 시간 관계상 얼른 진행하고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동양 철학의 핵심 성리학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이 큰 범주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보면은 천문과 지리가 관상과 의학이 다 집행합니다. 그래서 체용론, 천지우주, 그게 동기가몽, 이제 요 통수는 결론 동기가몽이거든요. 천지만물 본호 일체론이요. 인간이 만드는 이런 마이클, 이런 피조물까지라도 어찌냐 나와 같다는 거죠. 이것을 결국은 뭐라고 표현이 이통기국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치는 하나로 다 통한다고 말이야. 둘이 아니다고 말이야. 기, 현상적인 것은 다 다르다. 국 그래요. 그래서 율곡이 천재예요. 한마디로 딱 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수만 번을 딱 한마디로 이치는 너나가 없는 것이다. 똑같다. 천지 우주가. 그리고 기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율곡이 16살에 당신 어머니 신사임당 돌아가신 게 금강산 마을에 가서 잠깐 스님이 되었거든. 그리고 나온선 그 시가 그 유명하신 연비천 상하동이요. 연비라고 그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호르게 저 위에 하늘 날리는 솔개 밑에서 뛰는 물고기 연비어천이 하나가 다 똑같아요. 상하동이요. 저간비색 저간비색 역비공이요. 이것이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요. 등한일수 가지고 가만히 있고서 본 게 한번 으스고 본 게 독립서양 만목적이라 서양 걸음에 그 나무들이 그대로 서 있구나. 이 360도 돌아오고 그 자리에 돌아온 거 그 자리일 뿐이고 아까 말은 나는 우리 뺏기고 더 있겠는가. 이것을 시로 딱 펴놓은 거예요. 이것이 화음하기 그렇게 어렵다는데 화음 4등법계예요. 3법계 현상 있는 그대로 법계, 2법계 저 너머에 180도 돌아갔고 저 상상은 3개, 이사 우회법계 혼동은 3개. 그래갖고 이름이 다시 돌아와갖고 다시 사사 우회법계로 돌아오는 이 자리를 율곡은 뭐라고 하냐 이통기국이라고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치는 하나다. 나의 치나 너의 치나 너의 치나 기질의 차이일 뿐이니 어떻게 보냐 이치를 깨닫고 보면 모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주 관상의학이에요. 이치를 알아보면 모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은데 어떻게 모를 텐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 거니 시간 다 갔는데 큰일 났네. 그게 아니고 우리 장방한 원내대표님은 앞으로 다음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상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니 옛날 사람들은 이제 율곡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조항은 선수입 지어대 필히 성인으로 자기와 경몽유기를 다 애들 가르치는 책을 다 애들 너희들 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을 세우는데 뭔 뜻을 세우냐냐. 나도 성인 될 수 있다라고 세워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성인 돼갖고 뭐 어떻게? 그것이 내성유학론이야. 성인이라고 나는 성인이 딱 되어갖고 나 혼자 있지 않고 백가티로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임금이요.